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상속 관련 사건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어머니가 대신해서 재산 분할을 합의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재산을 놓고 이해가 엇갈릴 수 있는 만큼 특별 대리인을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부모님에 대한 돌봄과 부양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가족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부양을 조건으로 해서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효력,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자, 청취자분들은 주변에서 이제 조건부 상속재산 분할 협의, 뭐 이런 말은 좀 듣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요. 조건이라는 게 의미가 뭡니까?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설명을 좀 쉽게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좀 불분명한 일. 이거에 따라서 이 법률행위가 될지 안 될지, 혹은 뭐 이걸 해제될지 안 될지. 조건이란 단어는 이제 앞으로 미래에 이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 그렇죠? 그런 거에 관련된 것을 이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뭐 롯데자이언츠가 우승했을 때 금리를 10%를 주겠다는 그런 계약,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에 의한 계약. 그러면 이제 그 롯데자이언츠가 우승을 못하면 2%만 불성취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제 조건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제 법률상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조건부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건 어떤 개념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남이 전체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하지만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들을 부양한다거나 아니면 돈이 뭐 많이 생기면 나눠준다거나 이런 조건을 미리 달아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럼 예전에 뭐 이제 고시 공부해서 고시 붙으면 뭐 아파트 하나 사줄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조건부 계약하듯이 조건부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내용을 정한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군요. 실제 현장에서 이런 게 종종 발생합니까? 실제는 그렇게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실제로 담당하셨던 사건이죠? 그 사건을 만나볼까요? 90년대 후반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한참 됐군요. 엄청 오래됐죠. 거의 한 20년 된 상태였는데 7명의 자녀 중 장남이 전체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이 재산이 거의 다 농지여서 당시에는 사실 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죠. 90년대 후반이었으면 아직 장자 상속이 유효할 때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개념상으로 전체를 이제 상속받았군요. 그런데 이게 사실 농지였으면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토지의 재개발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유명한 주거지구가 됐고요. 지금 토지 보상금만 70억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수용 보상금이 70억 원 정도가 나왔군요. 근데 장남이 다른 가족들에게 토지 보상금을 나눠주거나 뭐 다른 가족들을 돌보거나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특히 이제 원래라면 이 8.5분의 1.5를 받아야 될 만인의 배우자, 그러니까 이 장남의 어머니가 존재했는데요. 처음엔 이 장남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그러다가 며느리랑 싸우고 이제 집을 나와서 혼자 사시게 됐고요. 생활보호 대상자 급여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지금 70억이 넘는 재산이 있는데 어머니는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내고 또 되게 빈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따로 용돈도 주지 않았고 이 무너져가는 집에 혼자 살면서 대장암 수술 비용도 혼자 부담을 했고 또 다른 자녀들도 상당히 빈궁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탈고 있던 토지까지 수용되면서 집도 없게 된 상황인 거죠. 자,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단계에서는 뭐 큰 이의가 없이 모든 것이 진행이 됐는데, 분할 협의 후에 이제 서로 사정이 크게 변동되면서 사이도 틀어지고 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던 그런 사안인데,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제가 이 할머니 딱 한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연구를 해봐도 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이의가 있으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무효 확인의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종의 상속 회복 청구의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안날로부터 3년, 그리고 행위일로부터 10년 안에만 소송을 제기를 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분할 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고 네. 무효라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네네. 3년이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90년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너무 오래돼서 사실 그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네네. 또 이 분할 협의가 무효라고 보려면 분할 협의 당시에 무효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뒤에 사실 사이가 안 좋아진 걸 가지고 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소송을 어떻게 하면 제기할 수 있을까 이 방도를 좀 고민하다가요. 예, 예. 좀 논리를 생각을 해낸 게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암묵적으로는 어머니를 부양한다. 그러니까 장자 상속을 하면 그 장자는 당연히 어머니를 부양하는 게 묵시적 조건이 있다. 예, 묵시적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이제 논리로 저희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조건이 불성취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들어갔고요. 예. 솔직히 말하면 뭐 근거가 좀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고 패소의 위험성을 부담을 하고 다만 이제 뭐 그래도 어머니랑 아들 사이니까 조정 가능성을 보고 들어갔군요. 조정 가능성을 보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예. 놀랍게도 일단 조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장난. 네네네. 더 놀랍게도 1심 법원이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심지어 전부 승소에 넘어서 저희가 청구한 금액 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서 청구해라. 뭐 이런 정도로 판결문에 이제 적어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지금 판단을 받은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 전체에 지금 적용되는 그 규정 자체가 상속회복 청구권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그게 이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무효든 네. 아니면 이것을 이제 뭐 계약의 형태로 봐서 해제권을 행사한다라고 보든 다 이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이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법은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 법 규정 관련된 내용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래서 상속권이 뭐 참칭 상속권자 혹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침해된 경우에는 예. 상속회복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예.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건 조건인데요. 예. 조건이 성취된 후부터 효력이 생기고 조건이 성취된 후부터 해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희의 얘기대로면 조건이 불성취된 이후 3년 이내에는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예. 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남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이 상속 관련 재판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등장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적 성격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의 재산 분할 계약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해제 사유가 있다면 또는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에 따라 해지하고 다시 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 해지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분할 협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상속하는 재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유언장이 있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유언장의 효력이 전체적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미치게 되겠죠. 또 이로 인해서 구체적인 유언장의 내용이 분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어떤 도구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각 국가의 유언 제도의 접근성, 편의성, 그리고 유언장의 필요성에 대한 부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실제 사건과 함께 조건부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관련된 법적 조언도 좀 간단하게 같이 해주시죠. 일단 지금 이 경우에도 보면 어떤 재산이 별게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게 커진 의미가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재산이 얼마 이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요즘에 아예 달아놓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금액이 이제 상승할 경우를 생각해서요. 특히 이제 뭐 내일 모레 이제 요게 이제 수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이런 식으로 이면 합의서를 쓰는 경우가 많고, 그게 뭐 위법한 것도 전혀 아니고 뭐 사실 오히려 권장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